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잎에선 방수복을, 가늘지만 강력한 거미줄은 섬유로, 끈적한 도마뱀 발바닥은 테이프 접착제를.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나 아니면 뭐 먹장어나 돌고래 같은 해양 동물의 경우 표면이 굉장히 미끌미끌하고 해양 유기물들이 전혀 붙지 않고 해조류와 해양 동물의 미끄러운 표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생체 모방으로 선박과 해수의 수중 마찰력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마찰 표면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 대학. 이곳은 세상을 놀라게 한 수많은 생체 모방 기술들이 탄생한 곳입니다.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3D 프린팅을 활용해 선박 모형을 만들어 수조 속에서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박의 표면을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이 표면에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저마찰 표면 중에서 이거는 MIS 표면이라고 해서 해양 생명체를 생태 모방한 표면이 되겠습니다. 스프레이로 해서 코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해류 수조에 이어서 선체에 걸리는 마찰 저항을 측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생체 모방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이상준 교수입니다. 선박은 추진력의 약 60%를 해수와의 마찰로 잃습니다. 특히 선박 하부에 붙은 수초, 따개비 등 각종 이물질은 마찰력을 가중시킵니다. 그 표면이 굉장히 거칠게 돼요. 거칠게 되게 되면 마찰장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점에서는 더 이상 운영을 못하니까 다시 이제 그 선박에서 다시 와서 5년 주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재도장하는 비용이 뭐 20억, 30억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것을 따개비나 이와 같은 해양 유기물들의 부착을 막기 위해서 주로 이제 쓰는 그 페인트 재료가 구리하고 납 이런 성분인데 그런 성분이 이제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로 밝혀져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독성 물질이 함유된 페인트에 대해서 해양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마찰 저항을 줄이는 원천 기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실제 컨테이너 대형 선박을 축소한 모형에 해류를 일으키는 수조를 작동시켜 실험이 진행됩니다. 물속에서의 마찰 저항을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하는데요. 코팅 덕분에 수조 속의 물결이 더 부드럽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 표면 자체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나 아니면 돌고래 같은 그 해양 동물의 그 점액층 표면을 모사한 것이거든요. 입구가 좁고 안쪽이 이제 넓은 그런 어떤 저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MIS 표면이라는 것이 그것의 어떤 점액층의 어떤 구조를 자연 모사한 표면이 되겠습니다. 미꾸라지의 표피를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입구는 좁고 안쪽은 넓은 항아리 형태의 구조가 있습니다. 먹장어에서도 거친 해양 환경 속에서 마찰력을 줄일 해결의 열쇠가 있었는데요. 속도를 좀 더 많이 좀 올려봅시다. 올려보게 되면 접촉각이 크죠.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렇게 팔을 그렇게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이게 물이 붙질 않으니까 이 앞부분에 바우 끝쪽에 충격파 비슷한 파가 생기게 되죠. 아, 여기 바우라 그러면 약간 볼록하게 나온 거고? 예.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조에서 실제 선박의 운항 속도로 성능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표면 마찰력을 39%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최고 수준의 저마찰 성능으로 주목받는 기술인 겁니다.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런 독특한 구조는 실험실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입자 모양의 이것이 폴리스티렌이고요. 이쪽이
클로로프롬입니다. 이 두 물질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스프레이로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되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고 그 물방울이 나중에 증발하면서 캐비티가 형성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알루미늄 기판 위에 규칙적이고 독특한 표면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만들기까지 약 3년이 걸렸습니다. 이상준 교수는 이 기술에 그치지 않고 코팅 효과가 우수한 또 다른 저마찰 표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또 다른 표면인 올레오젤 표면은 이 두 가지 물질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이쪽에 보이는 투명한 액체는 다공성 폴리머인 PDMS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이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은 에루카마이드로 저희들이 섞어서 올레오젤 표면을 만들게 되는데, 해조류의 표면을 모방한 이 기술은 두 물질이 씨줄과 날줄처럼 하나로 엮이면서 우수한 코팅력을 가졌습니다. 물방울이 동그랗게 떨어지는 모양과 각도로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이렇게 물방울이 표면에 떨어지자마자 봉긋한 원 형태로 효과를 입증합니다. 중남 서천 앞바다에서 소형 선박에 부착해 약 4개월간 실증한 결과 해조류나 어패류 등이 거의 달라붙지 않는 우수한 성능도 확인했습니다. 도로로 해서 이렇게 했던 선박에 비해서 연비를 10% 정도를 저감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대형 선박 한 척당 40억에서 한 50억 정도를 전략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전 세계 선박이 대형 선박이 한 10,000척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만 적용을 한다 그러면 1년에 유류비로 한 5조 정도는 전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날 오후 이상준 교수는 연구실 근처에 있는 포항 가속기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 박사,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를 나눴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현미경인데요. 아, 그러네. 그가 이곳을 찾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준 교수는 유체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했었는데요. 이곳이 생체 모사의 첫걸음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울 출장 가는 길에 비행기 속에서 이제 신문을 폈더니 거기에 이제 포항 가속기가 이제 건설되고 모기를 찍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에는 모기 내부 구조를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술이면 제가 그 당시 그때까지 개발했던 이동 영상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그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던 거죠. 실제 현장은 달랐습니다. 아주 작은 살아있는 모기를 실험하는 과정은 생각과 달리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기가 피를 빨아들이는 과정을 직접 보고 구조적인 기능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생각하지 못한 여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모기가 살아 있어야 호패를 하니까 이게 이제 모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전체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붙여가지고 고정을 시켰고요. 우리가 원할 때 피를 빠는 현상을 볼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 뭐냐면 모기의 어떤 배에다 조그만 날카로운 핀으로 가지고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을 내게 되게 되면 이제 피가 이렇게 소화기관에서 빠져나오죠. 그러게 되면 모기가 항상 배고픈 상태라서 항상 먹게끔 하고 이렇게 엑스레이 영상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관찰된 모기의 흡혈 영상.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찍었던 흡혈하는 모기의 그 실시간 영상입니다. 쪽에 있는 시바리얼 펌프는 침을 통해서 피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있는 파리니 펌프는 빨아들인 피를 몸속에 있는 소화기관으로 보내서 소화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펌프가 조그만 유상차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앞쪽에 먼저 펌핑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해서 뒤로 보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 이 펌프인데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펌프죠. 두 개의 근육 펌프가 순식간에 자기 몸무게 3배의 피를 빨아들이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면서 시작된 이상준 교수의 생체 모방 기술. 식물의 시스템을 파악해 공학적으로 응용한 식물 생리학의 창시자인 그는 식물의 잎을 모방해 소형 펌프를 만들고 바다 사자의 머리 모양을 모방해 화물차의 연비를 개선하는 공기 저항 저감 장치도 개발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연구자의 길을 걷는 그의 노력의 결과는 이달의 과학자상부터 국내외 100여 건의 상을 받았는데요. 특히 과학기술 훈장 중 최고 등급인 창조상을 수상하며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정년을 5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상준 교수에게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만. 참 BK 제안서는 냈어? 네, 교수님 그거 연구실 있을 때 관련된 서류 작업 많이 해봤어서 어렵지 않게 잘 따라서 해서 제출했습니다. 지도 교수님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김혜정 교수인데요. 그가 배출한 20여 명의 교수 중에 한 명으로 졸업 이후까지 제자의 연구과제를 챙기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초안을 정성스럽게 마무리를 애를 써서 한 다음에 교수님께 드리면 저는 되게 이제 하나 마무리했다는 마음으로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드리면 빠르면 하루 3색 볼펜으로 서류 끝까지 다 수정을 해서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쉴 시간이 없는 거죠. 아, 언제 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열심히 해서 오늘 제가 있는 거지 뭐 저는 이제 학생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합창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하니까 학생들이 잘 따라주고 또 성실하고 저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날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 지도를 하면서 이제 기록을 좀 남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폴더 중에 위에 거는 이제 연구실에서 포스닥으로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대학원생, 그 다음에 연구 참여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 캐비넷입니다. 이명우 학생 그 폴더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연구실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장래 희망을 쓰라고 그래요. 장래 희망을 대학 기업연구소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교수라고 적어내거든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가 되겠냐. 정부출연연구소 적어내야 되는 야 이 정도 해가지고 정부출연연구소 이력서 내가지고 어려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이 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 자극을 하죠. 가끔은 학생들이 약간은 느슨해지면 타임테이블을 작성을 하라 그럽니다. 과제 미팅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연구에 몇 시간 그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숙제하는데 몇 시간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에 몇 시간 일을 했는지 이렇게 써내게 합니다. 연구자로서 이제 기반을 닦아서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졸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만큼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지도 편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과의 저녁 약속이 있어 차를 타고 직접 모시러 갔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상준 교수의 동반자. 안녕하세요. 두 자녀를 출가시킨 뒤 바쁜 연구 일정 속에서도 저녁은 부인과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강의하는 게 이제 무슨 그게 뭐 잠깐이지만 저녁 데이트를 즐깁니다. 이상준 교수가 앉자마자 갑자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 마이 달링이라는 애칭,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오마이달링의 주인공이신가요? 네. 허니님이 전화를 했네요. 아, 몇 년 동안 이런 애칭으로 부르신 건가요? 휴대폰 개통되고 나서 계속 그렇게 하죠. 휴대폰이 나와서 이렇게 이름을 이어가지고 이제 상대방 단축 코드가 있을 때 있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걸 써왔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 40여 년 동안 변치 않는 것은 처음과 같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함께하며 서로 다른 점들도 있었지만 서로가 가진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했고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항 내려오기 전에 여성개발원에 공채 1기로 들어갔잖아. 나 따라 포항을 안 내려오고 여성개발원 계속 있었으면 후회는 없어요. 미안하게 생각해준 고맙고. 어쨌든 그걸 다 지원했었으니까. 그건 고마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은 즐긴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힘든 과정을 남보다 5년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뒤돌아 있는 그 어깨가 좀 나이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좀 마음이 짠하다 그럴까요?
저녁 식사를 마친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착한 곳은 연구실입니다. 매일 밤 11시까지 연구실에 머무르는데요. 셀프 클리닝은 좀 다르고 솔라 이베프레이션. 매주 새로 나온 모든 장르의 논문을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이상준 교수는 현재까지 약 600여 건의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왕성한 연구 중인데요. 녹내장으로 눈이 좀 불편하지만 매일 이렇게까지 논문을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는 연구가 좀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 최근에 새로 나온 기술 중에 그러니까 받아들일 그 기술이 없을까라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 각광받을 연구 주제들에 대한 그 자료들도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학생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형 어서 와. 그거 뭐 수정 좀 됐나? 보자.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머무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셰프라고 그냥 셰프지. 셰프. 아직은 조금 서툰 부분이 있는 학생들에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세부적으로 끝날 때마다 좀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연구 진척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저희가 방향 수정이나 조금 더 세부적인 연구 디테일을 좀 빠르게 잡아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1차 정류소, 2차 정류소 이렇게 뭐 했었고 하니까. 이렇게 연구뿐 아니라 학생들 지도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상준 교수. 비교력이 다구나. 그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의 가족, 그중에서도 어머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저희는 일남 사녀입니다. 예, 저는 뭐 독자죠. 예. 몇 대 독자신가요? 저는 3대 독자고요. 낳을 때도 100일 불공을 들여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하나만은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어쨌든 저한테는 가장 좋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려고 그랬고 저한테 하신 거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잘해야만 집안도 일으킬 수 있고 너희 미래도 밝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8살부터 부산으로 유학을 가서 방학이 돼야 찾았던 고향. 온몸이 시리도록 추운 눈이 내리던 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발이 시리지 않도록 신발을 가슴에 품고 아들을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집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좀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기다리면서 발이 시렵다고 그러니까 신발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으다가 제가 도착하니 그걸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아들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나시나요? 아, 그렇죠. 보고 싶으실 때가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불치병으로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임종도 지키지 못한 아들은 어머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엄청난 보호막이었죠. 엄청난 보호막이니까 뭐 적당히 공부하고 그것도 했는데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적당히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버스 타거나 뭐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때도 책을 보는 거죠. 다음 날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이른 아침 이 도장을 매일 찾는다는데요. 늘 연구실에만 있던 이상준 교수. 능숙하게 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자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국선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전호흡,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단전호흡 수련 그거죠. 대학원 시절부터 시작해 43년간 거의 매일 수련하고 있는데요.
과격하지 않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아 체력 관리와 함께 집중력을 높이는 이상준 교수의 건강 비법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도복에서 세월이 묻어나는데요. 자신의 상태에 맞게 천천히 꾸준히 한 이 운동 덕분인지 학생들보다 더 열정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논문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 뭐 하루 이틀 걸리면 저는 한두 시간에 논문 다 읽거든요. 그런 어떤 집중력 유지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지 않나. 정년을 연장한 뒤에도 항상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아침부터 밤늦도록 앉아있는 이상준 교수에겐 없어서는 안 될 시간입니다. 그날 오후 햇볕이 좋은 옥상에서 이상준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바닷물과 관련해 어떤 생체 모사 기술을 개발한 걸까요? 이게 발사우드라는 그냥 나무입니다. 가정용 가구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해수 담수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상준 교수가 새롭게 연구하는 것이 바로 해수 담수화입니다. 별도의 전력이나 에너지 장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 검은색 나무 조각이 담수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판에다가 이 발사우드를 나무를 이렇게 탄화를 시키게 되게 되면 그 표면에 그 마이크로 나노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러되면 여기에 저희들이 물 덩어리를 이렇게 증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 분자를 증발시키게 됩니다. 그러기에는 에너지가 100도씨까지 올리지 않아도 산소 10도에도 물이 증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해수를 담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증산작용을 활용했습니다. 탄화시킨 나무가 물 분자를 증발시키는 것이 핵심 기술이죠. 기존 해수 담수화 기술보다 제작 과정이 간단하고 값싼 제작 비용으로 작은 규모의 설비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방식보다 염분 제거도 탁월해 효율을 높였습니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일선 조건, 기본 태양광 조건에서 1.5리터의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치는 낙도라든지 오지, 전기 공급이 안 되는 데서 활용하기에 아주 유용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도 그릇을 내놓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준 교수. 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생체 모방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이상준 교수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패 전달해.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극변한 에너지 난 속에서 자연을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삼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한 생체 모방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 지속 가능한 연구를 멈추지 않는 게 저를 표현하는 거죠. 이때까지 개발했던 것이 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각 개발한 기술들을 좀 더 마무리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사회가 필요한 기술을까지 만들어서 사회에 이제 돌려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신념은 세상에 공짜는 없고 영원한 비밀은 없다입니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없거든요. 거기서 땀 흘려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연의 비밀도 그거를 언젠가는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면 그거를 언제든 밝혀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